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과 아름다운 호숫길 트레킹 코스로 떠나는 대중교통 여행을 해볼 텐데요. 1호선을 타고 온양온천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걸어보실까요? 나가는 곳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지하철을 이용해서 와서 바로 트레킹할 수 있는 코스로 안내하겠습니다. 나가서 우회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온양온천역을 출발하여 남산 정상에 올랐다가 신정호 둘레길을 걷고 온양온천 시장에서 맛있는 식사를 한 후에 온천역까지 즐기는 당일치기 트레킹 코스를 걸어볼 텐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한 당일치기 여행으로 딱 좋은 코스입니다. 본격적인 트레킹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여기에서 계단에 올라 골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온양온천은 삼국시대부터 존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역사 깊은 온천인데요. 특히 조선시대 왕들의 치유온천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조금 걷다 보니 온양문화원에서 등산로가 시작되는데요. 입구는 가파른 계단길인데요. 남산 정상을 지나 신정호 관광단지까지 약 2km 등산로가 이어집니다. 팔각정 방향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비교적 완만해서 초보자도 부담 없이 오를 수 있어 좋은데요. 얼마 오르지 않아 팔각정이 마중을 나와줍니다. 충무정에 도착을 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벤치가 있어서 쉬어가기 정말 좋겠네요. 신년맞이 기념 봉수대가 서 있는데요. 2000년 1월 1일에 봉화하여 지역의 안녕 기원과 화합을 다지며 새천년을 기념하고자 설치했다고 합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더욱 멋진데요. 남산 정상 방향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겨울에 나목들이 줄지어 있는 고즈넉한 산책길입니다. 겨울이 물씬 느껴지는 오솔길을 걸으니 차분해지는 기분입니다. 온양온천역에 가까운 곳에 등산로가 있어서 좋은데요. 신정호까지 이어지는 코스가 있어서 안전하게 트레킹하기에 더욱 좋은 길입니다. 나뭇잎이 떨어져서 사방이 트여 있고 맑은 하늘의 풍경에 여유로움이 물씬 느껴집니다. 이제 정상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약간의 경사가 이어집니다. 길이 험하지 않아서 가벼운 트레킹화만 착용하셔도 충분합니다. 곳곳에 바위가 있어서 등산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네요. 높지 않은 작은 산이지만 충분히 운동되고 좋습니다. 벤치에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천천히 오르다 보니 정상 상운각에 도착을 했습니다. 상운각은 역사 깊은 상운의 뜻을 가까운 이곳 남산 정상에서 피어오르는 상서로운 구름과 함께 감상하면서 온양의 사적지를 한눈으로 관망하여 보는 누각이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온양 시내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누각입니다. 해발 145m의 낮은 산이지만 풍경이 정말 좋은 곳이네요. 신정호 관광단지 방향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리막이 이어집니다. 요즘 트레킹을 많이 하다 보니 발에 물집이 잡히거나 피로가 쌓여가는데요.
최근에 지인에게 양말을 선물 받아서 써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링크 남겨놓을 테니 소재가 좋은 등산 양말이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수까지 이렇게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어서 안전하고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트레킹 코스인데요. 표지판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잘 정비되어 있어서 걷기 편한 길이네요. 잔디광장 방향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구간은 아직 눈이 녹지 않아서 조심히 내려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등산로에서 신정호 잔디광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잔디광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맑은 하늘과 조형물이 잘 어울리는 풍경을 자랑합니다.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드네요. 맑은 공기 덕분에 몇 시간은 젊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 이쪽으로 길을 따라가면 신정호에 도착을 합니다. 주차장과 피크닉장이 나오는데요. 계속 직진하시면 됩니다. 신정호 관리사무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정호수 수변 산책로를 걸어보겠습니다. 입구에 화장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정호는 담수 면적이 97헥타르이며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1926년에 만들어진 인공호수입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해서 사계절 휴양지로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곳인데요. 한 바퀴 돌아 원점으로 회귀하는 코스로 걸어보겠습니다. 총 4.8km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코스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걷는 내내 지루하지 않은 수변 산책로입니다. 최근에 정비를 완성해서 또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호수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어서 아름다운 경관을 실컷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늘도 맑아서 호수가 더욱 맑게 느껴지네요. 자연과 조화롭게 우러진 조경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런 공원이 지하철과 가까이 있어서 접근성이 뛰어나 좋은 곳인데요. 나무 데크길과 우레탄길, 다리 등 걷기에 좋은 길이 잘 조성되어 있네요. 특히 계절별로 다양한 풍경을 자랑하는데요. 봄에는 연산홍이 가득하고 여름에는 연꽃과 장미가, 가을에는 갈대, 겨울에는 이렇게 고즈넉한 호수가 사계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도심 속 호수공원입니다. 벌써 1km나 걸었습니다. 조금 더 걷다 보니 마산정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산정은 신정호수가 만들어지기 전 호수 중앙에 마산마을이 수몰돼 옛 마을을 기리는 뜻으로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호수 일원의 아름다운 경관이 한눈에 들어오는 명소입니다. 전통의 멋을 느끼고 아치교를 건너보겠습니다. 다리를 건너면 연꽃단지가 나옵니다. 여름에는 이렇게 연꽃이 만개하는군요. 여름에 또 와야 할 이유가 생겼네요. 이제 다리를 건너 산책로를 걸어보겠습니다. 벌써 절반 정도 걸어왔습니다.
다양한 길을 즐기면서 걸을 수 있는 신정호 수변 산책로입니다. 호수의 풍경이 멋져서 자꾸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반쯤 얼어붙은 호수의 빙판이 겨울철 신정호의 풍경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혼자 와서 조용히 사색을 즐기기에도 좋은 신정호입니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걸어도 좋겠네요.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입니다. 작은 다리도 있어서 그 위에서 보는 풍경도 참 동화 같습니다. 중간중간 화장실이 잘 되어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호수를 따라 카페나 음식점도 많아서 먹거리, 즐길 거리가 풍부한 여행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아서 아쉬울 정도로 계속 걷고 싶은 트레킹 코스입니다. 벌써 4km나 걸었습니다. 뚝방에 올라 걸으니 아산 시내도 보이네요. 철새들도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인가 봅니다. 호수를 관리하는 탑도 자리하고 있군요. 수변길을 조금 돌아 걷다 보면 다솜교가 나옵니다. 걸으면서 보는 다리도 정말 멋지네요. 이 구간은 공원처럼 꾸며놔서 깔끔하고 깨끗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신정호수 포토존도 있습니다. 이제 시작했던 원점으로 거의 도착을 해 가는데요. 4.8km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시간은 대략 1시간 반 정도 걸렸네요. 이제 온양온천 시장 방향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건널목을 건너면 버스 정류장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버스를 타고 가셔도 되고 저처럼 걸어가셔도 됩니다. 버스를 타고 가실 분들은 버스 시간 참고하셔서 여행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온양온천 시장까지 2.5km 정도로 30분 정도 걸어가시면 되는데요. 지도를 참고해서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인도로 되어 있는 길을 따라 걸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직진하시다가 철도가 보이면 우회전하시면 되는데요. 철도길 밑으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잘 조성해놔서 트레킹하기에 무리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길을 건너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특히 이쪽 구간은 벚나무가 터널을 이루고 있어서 꽃피는 봄에 오시면 더 낭만적인 코스로 걸어볼 수 있겠습니다. 오전에 올랐던 입구에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직진하시면 온양온천 2번 출구가 나옵니다. 이제 온양온천 시장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길을 헤매지 않으시도록 지도에 표시된 길을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온양온천 시장에는 다양한 먹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메뉴는 바로 4,000원 짜장면입니다.
쫄깃한 면발과 감칠맛 나는 짜장 소스가 일품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트레킹의 하이라이트 온양온천에 가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왕들도 치유 온천으로 자주 왔을 정도로 물 좋기로 소문난 온천인데요. 오늘 제가 선택한 온천은 온양 관광호텔 대온천탕입니다. 온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온천인데요. 세조께서 세우셨다는 신정비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온천답네요. 온천을 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온양행궁의 모습과 옛 정치가 느껴지는 곳인데요. 내부 촬영은 안 돼서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발췌했습니다. 또한 트레킹 후에 온천을 즐기니 이보다 좋은 힐링이 따로 없는데요. 여행객에게 지도를 따라 걸어오시면 온양온천역에 도착을 합니다. 이렇게 트레킹도 하고 온천까지 즐겼는데도 아직 해가 중천입니다. 오늘은 산과 호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트레킹 코스를 걸으며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시장에서 맛있는 음식과 마지막으로 온천욕까지 즐기면서 피로까지 싹 풀고 오는 완벽한 당일치기 여행이었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한 당일치기 트레킹 코스를 찾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요한 새벽 공기와 함께 떠나는 트레킹은 늘 설렘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 그리고 점점 밝아오는 아침 햇살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 하루가 어떤 새로운 경험을 선물해 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여행지는 자연의 숨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실까요? 여행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시켜준 기차를 배웅해주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설렘이 가득한 기차 플랫폼을 지나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보겠습니다. 오늘 트레킹은 충남 서천의 항구 도시 장항역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자연경관이 있는 곳을 향해 출발해 볼 텐데요. 역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장항역 버스 정류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골 버스 정류장답게 시간표가 붙어 있는데요. 기차표 예매하실 때 참고하셔서 여행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9시 10분 차를 타고 송림 2 정류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다를 달리는 버스라니 정말 낭만이 넘치는 여행길인데요. 약 20분 정도 달려 도착한 곳은 송림 2 정류장입니다. 트레킹 전에 돌아가는 버스 시간표를 꼭 확인하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스카이워크 안내 표지판을 따라 걸어보겠습니다. 500m만 걸어가면 되는군요. 이른 시간이라서 그런지 공기가 참 좋네요. 천천히 걸어가다가 이정표에서 왼쪽 방향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잠시 걷다 보니 오늘의 첫 번째 트레킹 코스인 장항 송림 자연휴양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울창한 소나무 숲길이 조성된 곳으로 향긋한 소나무 향과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장소인데요. 100년이 넘은 소나무들도 있어서 고즈넉한 분위기가 압도하는 울창한 숲이 정말 멋진 곳입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스카이워크가 눈에 띄는데요. 올라가서 볼 풍경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소나무 밭에는 맹문동에 푸른 잎들이 있어서 한겨울에 푸름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강추드릴 만한 트레킹 코스인데요. 스카이워크에 올라가기 앞서 송림을 크게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바닷가 송림을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데요. 감탄사가 나오는 풍경이 계속 이어집니다.
솔바람은 이마에 스치고 폭신한 바닥이 발끝에서 느껴져서 무릉도원을 걷는 기분인데요. 바다를 끼고 오솔길이 구불구불하게 나 있어서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이른 아침 햇살을 받는 송림의 풍경이 경이롭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중간중간 바다로 이어지는 길이 있어서 바다도 함께 즐길 수 있어 다양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펼쳐진 서해의 갯벌과 수평선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인데요. 끝없이 펼쳐진 갯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순간을 오롯이 즐겨봅니다. 송림과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는 정자도 잘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언제나 특별하고 아름다운데요. 발밑에서 느껴지는 흙의 촉감, 그리고 은은하게 펴지는 풀내음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네요.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연의 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소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와 맑은 공기 덕분에 자연 공기 청정기 속을 걷는 기분인데요. 이번에는 바다를 향한 정자입니다. 겨울에 이렇게 푸른 숲을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옵니다. 5월에서 8월이 되면 보라색 맹문동을 즐길 수 있다고 하니 사계절 내내 걷기 좋은 트레킹 코스입니다. 이곳 장항 송림 산림욕장에서는 50년 넘게 자란 곰솔들이 13만여 그루나 있다고 하니 정말 규모가 대단한데요. 이번에는 바다 가까이 걸어가 보겠습니다. 멋진 바위가 반겨주는 선착장인데요. 서해라서 그런지 파도가 정말 잔잔하고 평화로운 느낌입니다. 갯벌이라서 수심이 정말 평평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이 듭니다. 작은 배와 멀리 보이는 풍경이 한편의 그림 같은데요. 이렇게 좋은 풍경을 한적하게 즐길 수 있어 더욱 좋네요. 돌아가는 풍경도 정말 영화 세트장 같습니다. 다시 송림으로 복귀해서 걸어보겠습니다. 자연의 품에 안긴 듯한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인데요. 가족, 친구 또는 혼자 산책하면서 사색하기 좋은 장소로 자연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에 제격인 곳입니다. 스카이워크 방향으로 걸어보겠습니다. 정말 빼곡하게 꽉 찬 소나무의 풍경이 절경을 이루는데요. 우리나라에 좋은 곳이 참 많습니다. 체육시설 방향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쭉 뻗은 오솔길을 걷자니 그림 속을 걷는 느낌입니다. 조금 더 걸으니 체육시설에 도착을 했습니다. 봄이나 여름이 되면 공놀이하기 정말 좋은 시설이네요. 이곳은 아직 눈이 녹지 않아서 겨울 느낌이 물씬 나는 곳입니다. 체육시설을 지나 스카이워크 방향으로 걸어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구간엔 평상도 있어서 피크닉 오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구불구불 길과 나무가 어딘가 모르게 닮아있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길은 서해랑길 일부 구간입니다. 언젠간 서해랑길 완주를 목표로 걸어봐야겠네요. 이제 스카이워크에 거의 도착을 했는데요. 산림휴양림답게 정말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트레킹을 즐길 수 있네요. 조금 더 걸어가면 스카이워크가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장항 스카이워크는 총 길이 286m, 최대 높이 15m의 해안가에 설치된 스카이워크입니다.
매표소에서 표를 구매하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가격은 성인 기준 4,000원인데요. 서천사랑 상품권 2,000원을 돌려줘서 2,000원이면 서천의 최고의 뷰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계단을 조금 올라가야 하는데요. 조금 올라가니 스카이워크가 쭉 뻗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어떤 풍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스카이워크 위에 올라왔습니다. 바다를 향해 곧게 뻗은 길을 보니 말 그대로 하늘길을 걷는 기분인데요. 아래에서만 봤던 소나무를 위에서도 즐길 수 있어 날아가는 기분이 듭니다. 바다 위를 나는 갈매기들은 날마다 이런 풍경을 보면서 날고 있겠군요. 잠시 이곳에 서서 바다를 온전히 즐겨보겠습니다. 스카이워크는 해안선을 따라 길이 나 있어서 보이는 각도가 시시각각 바뀌어 걷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하늘 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더욱 좋네요. 이 구간은 소나무의 푸르름이 눈에 꽉 차는 경치를 자랑합니다. 정말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 아찔하지만 소나무 위를 걷는 경험은 흔치 않으니 용기를 내 걸어보겠습니다. 왼쪽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오른쪽은 사계절 푸른 소나무의 조화로움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것 같은데요. 광활하게 펼쳐진 소나무의 풍경은 정말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걷다 보니 기벌포 해전 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당나라의 대군을 격파하여 최종 승리를 했던 곳인데요. 역사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장소였네요.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풍경을 잠시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제 바다를 향해 날아가 보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아까울 정도로 멋진 풍경인데요. 끝 부분으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아름다운 바다의 풍경을 가슴에 담아봅니다.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풍경은 언제 봐도 감동을 선사해줍니다. 서천은 철새들의 천국인데요. 멸종위기 철새들의 주요 이동 경로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아름다운 바다를 이제 내려가서 즐겨보겠습니다. 옆에서 보니 이렇게 높은 곳에 길이 있는 게 체감이 됐는데요. 이제 천천히 돌아가 보겠습니다. 반대로 걷는 풍경도 정말 매력적입니다. 자연이 주는 편안함이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풍광인데요. 바다를 다양한 시선에서 즐길 수 있어 정말 좋은 곳입니다. 저 멀리 초반에 걸었던 바위와 선착장이 보이네요. 이번 연휴에 잠시 들려보면 참 좋은 여행지입니다. 일몰 시간에 걸어도 정말 환상적이겠네요. 어느 풍경 하나 놓치고 싶지 않아 눈 깜빡이는 것조차 잃어버릴 정도로 아름다운 하늘길입니다.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갯벌을 향해 내려가 보겠습니다. 계단이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내려가는 길에 보이는 풍경도 멋진데요.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2021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대한민국의 두 번째 자연유산 서천 갯벌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중요한 자연유산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갯벌을 걸을 수 있고 다양한 생물을 직접 관찰할 수 있어 정말 좋은데요. 저도 한번 내려가서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서 편하게 내려갈 수 있겠네요. 하늘 위에서 보는 풍경과 또 다른 매력이 느껴지는데요. 30만 개체의 서식지라고 하니 정말 풍요로운 곳이네요.
갯벌 위로 비치는 햇살과 물결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풍경에 끝없이 계속 걷고 싶은 트레킹 코스입니다. 한참 자연을 즐기다가 스카이워크 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송림 자연 휴양림을 마저 걸어보겠습니다. 길이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어 골라 걷는 재미도 있겠네요.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소나무와 사이사이로 보이는 파란 하늘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오솔길입니다. 바닷가 소나무길은 많지만 이곳은 맹문동이 있어 장항 송림만의 매력을 가진 곳입니다. 벤치에 앉아서 보는 풍경도 참 좋네요. 자꾸만 보이는 바다의 풍광에 참지 못하고 다시 내려가 봐야겠습니다. 이 구간은 작은 바위들이 있어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섬을 연상하게 하는 풍경인데요. 조금만 걸어도 풍경이 계속 바뀝니다. 숲속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여유롭게 걷다 보니 마음이 다 차분해집니다. 갯벌 체험장 방향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에 화장실과 세족을 위한 시설이 있네요. 다만 겨울철에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 구조물이 또 다른 풍경을 만들어주네요. 자연학습장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생물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따뜻한 봄이 오면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시면 좋겠네요. 작은 전망대도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소나무에 둘러싸여서 보는 갯벌도 정말 멋진데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나무도 즐길 수 있네요. 솔량을 흠뻑 즐기고 계속 걸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바다로 길이 이어지는데요. 이곳에는 캠핑장도 있으니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할 만한 여행지입니다. 이제 해안선을 따라 걸어보겠습니다. 마치 숨겨진 길을 걷는 기분이 들어서 좋습니다. 완전히 정비된 길은 아니지만 와일드한 매력이 느껴지는 길입니다. 5분 정도 해안을 따라 걸어가니 해안 데크길이 나옵니다. 데크길이 나오니 무척 반가운데요. 송림 산림욕장만 걷고 가기엔 아쉬워서 크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해안 데크길은 언제 걸어도 정말 좋은데요. 눈에 보이는 해안을 다 걸을 수 있어 정말 좋은 코스입니다. 스카이워크와 비슷하면서도 높이가 달라서 풍경이 다르게 느껴지니 참 신기한 여행지인데요. 바다를 밑에서부터 하늘까지 온전히 즐길 수 있어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트레킹 코스입니다. 기암괴석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어 다양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멋진 트레킹 코스를 저와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장항에서는 특별한 구조물들이 많습니다. 바로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넓적 부리도요를 비롯한 바다새 23종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하니 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출사지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관찰할 수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데크길을 걸으실 분들은 날씨와 상황에 따라 출입이 통제될 수 있으니 서천군 홈페이지에서 잘 확인하시고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데크길을 걷다가 이렇게 자갈길을 걸으니 또 다른 느낌이 드는데요. 갯벌이 섞여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히 걸으셔야겠습니다. 여기는 조업을 하는 작은 항구인데요. 앞에 보이는 건물에 카페와 식당도 있으니 잠시 쉬었다 가셔도 좋겠네요. 이제는 귀해진 정겨운 어촌 창고도 볼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이제 조금 더 갯벌을 따라 걸어볼 텐데요. 걷는 사람들을 배려한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갯벌이 정말 끝없이 펼쳐져 있네요. 이곳도 철새들이 많이 찾아오는 아지트인가 봅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 마을을 지나 송림을 향해 걸어가 보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 도로 옆 시골길을 따라 걸어가시면 되는데요. 이곳은 메타세카이어 나무가 가로수로 서 있습니다. 봄이나 여름이 와도 정말 좋을 것 같은 코스입니다. 길 끝에 오른쪽 방향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이제 1km 정도 걸으면 처음 시작했던 정류장에 먹기를 합니다. 이곳에는 편의점과 카페가 있으니 수분 보충을 하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도 있네요. 맹문동이 피면 이렇게 보라색 정원으로 변신하나 봅니다. 산림욕장 1주차장을 지나면 서천 유스 호스텔이 나옵니다. 시설은 조금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하니 서천 숙소를 찾는 분들이라면 한번 고려해봐도 좋을 숙소입니다. 처음 시작했던 길을 지나 이제 정류장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송림 2 정류장이 나옵니다. 저는 9시 30분에 이곳에 도착해서 쉬는 시간 포함 3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12시 30분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가보겠습니다. 신창리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현지인 맛집으로 가서 칼국수를 먹어보겠습니다. 국물이 빨간색인 특이한 칼국수인데요. 맵지는 않고 얼큰해서 트레킹 후에 먹기에 정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장항에 가신다면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다시 장항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냥 가기는 아쉬워서 역과 가까운 여행지를 한 군데 더 들렸다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 걸어서 3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인데요. 다리 밑을 통과하면 바로 입구가 나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생태계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인데요.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이곳으로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서천국립생태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정말 넓어서 하루 만에 다 돌아보기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에코리움을 둘러보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후대를 재현한 특별 전시관이 있는 곳인데요. 총 5개 기후대를 테마로 꾸며놨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초입부터 나무와 인공습지가 멋지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국립생태원 귀여운 입간판이 반겨줍니다. 생태원답게 입구에서부터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귀여운 철새가 한적하게 노니는 모습이 마치 나들이를 나온 가족 같네요. 에코리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한눈에 담기지 않을 정도로 큰 건물입니다. 이제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안내도를 정독하고 관람 방향을 따라 걸어보겠습니다. 동식물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네요. 멋진 작품을 구경하고 열대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대관은 열대우림을 재현한 곳으로 들어서자마자 뜨거운 습기와 열대식물의 내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380여 종의 열대식물과 140여 종의 수중식물, 그중에 양서 파충류를 전시했다고 합니다. 열대야를 구경할 수 있는 곳인데요. 처음에는 전시해놓은 시인 줄 알았는데요. 위를 쳐다보니 정말 살아있는 식물의 뿌리였습니다.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입니다. 아마존에 간다면 딱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하시면 후회하지 않을 명소입니다. 파충류가 이렇게 먹이를 먹고 있는 모습도 가까이에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영화 속 타잔이 된 느낌인데요. 쉽게 접할 수 없는 생물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단순히 평지를 걷는 것이 아니고 길도 오르락 내리락해서 정말 정글 속을 트레킹하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출렁다리도 있습니다. 최근에 걸어왔던 출렁다리 중에 가장 이색적인 풍경을 자랑하네요. 곳곳에 관람 방향을 표시한 안내판이 있어서 헷갈리지 않고 구경할 수 있습니다. 신비하고 이국적인 열대관을 지나 이제 다음 테마관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걸어볼 곳은 사막관인데요. 들어서자마자 마스코트인 사막여우가 반겨줍니다. 사막하면 모래사막만 생각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종류의 식물이 있어 놀랍습니다. 300여 종의 선인장과 다육식물들이 건조하고 척박한 사막 환경을 생생하게 보여주는데요. 선인장이 이렇게 높이도 자라는군요. 귀여운 프레디독이 반갑게 손도 흔들어줍니다. 다음에 갈 곳은 지중해관입니다. 여름은 건조하고 겨울은 온난 다습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식생과 정말 달라서 이색적으로 느껴지는 식생입니다. 이제 온대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계절 뚜렷한 난대 온대 기후대를 재현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 눈에 익숙한 식생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제주 곶자월이 연상되는 식물들이 전시되어 있네요. 제주 돌담길을 모티브로 만든 길을 지나니 돌로 만든 문의 입구가 나오는데요. 오솔길을 따라 걸으니 신비한 연못이 하나 나옵니다. 엉못이라고 불리는 연못인데요. 작은 물방울이 만든 생태계의 요람이라고 합니다. 수증기가 폭포처럼 흘러 조성된다고 하니 신성한 느낌이 다 드는데요. 작은 다리를 건너 우리나라의 하천에서 볼 수 있는 40여 종의 어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동백꽃이 그려져 있는 예쁜 꽃문을 지나 극지관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개마고원을 시작으로 타이가, 툰드라, 세종기지까지 이어지는 극한의 생태계를 재현했다고 하는데요. 자작나무 숲길을 지나 이굴루까지 여행을 해봤는데요. 동굴 입구를 지나면 극지방의 영상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크기의 북극곰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펭귄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도 있어 가족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전시와 식당도 있어서 여기에서 하루 종일 있어도 좋겠네요. 입구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아쉬움을 남겨놔야 다음에 또 올 수 있을 것 같아 오늘은 에쿠리오만 둘러보고 기차역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산들 바람길이라는 생태원 트레킹 코스를 걸어보셔도 정말 좋겠습니다. 장항역으로 가시려면 서문 방향으로 걸어가셔야 하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가 입장했던 곳이 서문입니다. 서문으로 나가셔야 장항역과 가까우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태원 정문 방향으로 가실 분들은 이곳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정문으로 가시면 됩니다. 나오자마자 보이는 터널 위쪽이 장항역인데요. 이렇게 가까운 곳이 이런 명소가 있어서 여행 오기에 정말 편한 곳입니다. 터널을 지나 직진하다가 우회전을 하시면 장항역에 도착을 합니다. 처음 출발했던 장항역에 돌아오니 반가운데요. 돌아갈 때는 타는 곳 2번에서 기차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역 플랫폼에서 에코리움이 보일 정도로 정말 가깝네요. 이제 돌아갈 기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멋진 트레킹 장소를 찾아오겠습니다. 이국적이고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에 새롭게 트레킹 코스가 생겼다고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볼 곳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기 어려워서 자동차로 여행을 가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영상 중간중간에 설명을 해드릴 테니 천천히 시청해 주시면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여행 코스는 마애불중 읍뜸이라는 서산 마애 열애 3존 불상입니다. 지금은 백제의 미소로 더 유명한 삼존상인데요. 1959년까지는 마을 사람들만 알고 있던 불상이었는데 국립부여박물관 홍사준 선생이 나무꾼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니 삼존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나무꾼이 말하길
큰 바위에 산신령 한 분이 있는데 양쪽으로 본 마누라와 작은 마누라도 있습니다. 작은 마누라가 다리를 꼬고 용용 죽겠지 놀리니 본 마누라가 짱돌을 지고 박으려고 벼르고 있다는 재밌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마해열의 삼존불상으로 올라가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약간의 경사를 올라 200m 정도 들어오니 관리사무소가 나옵니다. 관람 시간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불의문을 통과해 보겠습니다. 불의문이 있다는 것은 이곳에 사찰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대목이 아닐까 합니다. 문을 나서자마자 철옹성 같은 커다란 바위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전설이 내려오는 인바위로 불렀다고 합니다. 계단을 오르니 커다란 바위에 마애불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국보로 지정된 마애불로 국보 제84호입니다. 과연 모나리자도 울고 갈 미소인데요. 시간과 계절, 날씨에 따라 미소가 바뀐다고 하니 정말 신비한 미소입니다. 백제 후기의 작품으로 소박하지만 부드럽고 온화한 백제 특유의 우아함이 느껴지네요. 과연 천년의 미소라고 불릴만 합니다. 해맑은 미소를 마음에 품고 용현 계곡 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교과서에서나 봤던 곳을 직접 눈으로 와서 보니 감개가 무량한데요. 아이들과 함께 오시면 교육적으로도 참 좋겠습니다. 스탬프도 찍을 수 있어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 입구에 화장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계곡으로 내려오는 데크길도 정말 멋진데요. 용현계곡의 맑은 물을 감상하시면서 다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분들은 서산 공용 버스 터미널에서 480번, 481번, 482번 버스를 타시고 마해열의 삼존상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다만 하루에 한 번만 운영하고 있어서 시간을 잘 맞춰 오셔야 합니다. 11시 30분에 서산 공영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말에 오실 경우에는 서산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서산의 유명한 관광지를 버스로 타고 돌아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운영하니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풍 저수지를 지나 새롭게 개통한 트레킹 코스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느새 창밖으로 이색적인 풍경이 나타나는데요. 한국의 알프스로 불리는 한우 목장의 풍경이 정말 신비합니다. 새롭게 개통한 트레킹 코스 주차장으로 오실 분들은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산 8-60번을 찍고 오시면 됩니다. 입구에 새로 생긴 깨끗한 화장실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한우 목장에 산책로가 생겨서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새롭게 개통한 시설이라서 그런지 정말 깨끗합니다. 방역을 위한 설비도 있는데요. 입구에서부터 펼쳐지는 초원의 모습이 정말 알프스를 생각나게 하는 풍광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눈으로만 봐왔던 목장을 걸을 수 있게 되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탁 트인 초원과 멀리 보이는 가야산의 능선이 정말 이색적입니다. 능선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데크를 걸으니 마치 스위스에 트레킹하러 온 기분이 듭니다. 눈 덮인 겨울과 초록이 뒤덮이는 봄에 와도 정말 멋있을 것 같은 곳인데요. 사계절 내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트레킹 명소가 탄생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기존 목장길을 따라 설치된 데크길이 2.1km 이어져 있는데요. 1시간 정도면 천천히 즐기기에 충분한 코스입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쉴 수 있는 벤치도 있어서 쉬엄쉬엄 가도 좋겠습니다. 과연 국내 최대 목장답게 규모가 대단합니다. 눈에 걸리는 것 없이 대자연이 펼쳐지니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길입니다. 외국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이색적인 풍광이네요. 제주의 용눈이 오름도 생각이 나는 풍경입니다. 마지막 스포트를 해보겠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천천히 조심해서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풍경에 취해 올라와 보니 벌써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눈앞에 전망대가 나옵니다. 넓게 펼쳐진 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상의 전경을 잠시 감상해 보겠습니다. (360도) 어디 하나 막히지 않고 광활한 풍광이 펼쳐집니다. 가만히 서서 바라만 봐도 힐링이 절로 되는 기분이네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봤던 목장이 이곳이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좋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직접 볼 수 있으니 더 좋네요. 이곳 한우 목장에 있는 한우 계량 사업소에서는 우리나라의 씨 수소를 대부분 관리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대다수의 한우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니 정말 대단합니다. 한 마리의 가치가 수십억에 이른다고 하니 정말 큰 자산인데요. 이곳의 한우들은 참 좋은 풍경 속에서 자라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 정도로 복지가 좋은 VIP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반인들에게 개방하지 않고 꼼꼼 숨겨놨던 명소입니다. 이제 방역기술의 발달로 우리도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어 참 좋은데요. 봄에는 벚꽃이 만발해서 정말 아름다운 출사지로도 좋은 곳입니다. 이번 봄에도 꼭 한 번 더 방문해야겠습니다. 도심 속에서는 볼 수 없는 드넓은 초원과 목가적인 풍경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인데요. 신선한 공기와 함께 한적한 풍경이 인상적입니다. 시골길 버스 정류장이 참 정겨운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분들은 거성 1, 2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서산 공영버스 터미널에서 451번이나 452번을 타고 오시면 되는데요. 배차가 많지 않아서 가능하시다면 자동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주차장 방향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넓은 초원이 자꾸 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데요. 푸른 하늘과 드넓게 펼쳐진 노란 초원 사이를 걸으니 영화 속 카우보이가 된 기분인데요. 한우 계량소 부분에는 이렇게 소나무도 있어서 다양한 풍경을 즐기면서 걸을 수 있습니다. 좋은 한우들이 많이 태어났으면 좋겠네요. 안전하게 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 편안한 마음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주차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황금빛 들판과 그 너머의 하늘이 어우러져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게 됩니다.
커피나 차를 준비하셔서 좋은 경치에서 여유를 만끽하면서 쉬다 가셔도 정말 좋겠습니다. 이 코너만 돌면 이제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복귀하는데요.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한우 목장의 자연 환경을 최대한 살려 설계되었다고 하는데요. 길이 평탄하고 경사가 심하지 않아서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점이 특히 좋았습니다. 탁 트인 초원의 대자연 속에 산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트레킹 코스입니다. 그냥 가기엔 아쉬워서 조금 더 걸어봤는데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방문하셔서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여행지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자동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서산 제1경 해미읍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화장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미읍성은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멋진 여행지인데요. 해미읍성 둘레길을 걸으면서 역사 탐방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곽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참 인상적인데요. 해미읍성은 조선 초기 성종 때 축조된 석성으로 충남 지역에서 가장 잘 보존된 읍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구에서니 성곽의 웅장함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조선시대의 건축미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문을 지나 본격적으로 걸어보겠습니다. 성문을 들어서니 곳곳에 배치된 역사적 유물과 시설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걷기 전에 먼저 안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성 둘레길을 따라 걸어볼 텐데요. 성문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길이 평탄하고 잘 정비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데요. 조금 걷다 보니 무궁화 동산이 나왔습니다. 7월에서 8월 개화 시기에 오면 꽃밭을 걸을 수 있겠네요. 꽃이 없는 시기에 와도 정말 깔끔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무 사이에 이렇게 길이 있어서 꽃밭을 걷는 기분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겠네요. 잠양루 동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성벽이 참 신기한데요. 그래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보존해야 하니 둘레길 걷는 걸로 만족해야겠습니다. 잔디밭 한가운데 마차가 덩그러니 전시되어 있는데요. 주말에는 마차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제 북문 방향으로 걸어볼 텐데요. 코너를 돌아 올라가니 대나무 숲길이 나옵니다. 정말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 지루할 틈이 없는 코스입니다. 대나무로 만들어진 터널을 걸어가는 기분인데요. 한겨울에 푸르른 대나무 숲을 걸으니 또 다른 매력의 감동이 느껴집니다. 숲 터널을 지나니 읍성이 한눈에 보이는 정자가 나옵니다. 맑고 욕심 없이 다스리라는 의미의 청어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자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이병헌, 김태리 주연의 미스터 선샤인의 촬영지로도 유명한데요. 드라마 촬영지로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옛 선비들의 대쪽 같은 청렴함을 느끼면서 다시 북문을 향해 걸어가 보겠습니다. 소나무가 멋진 지붕을 만들어준 쉼터를 지나 소나무 숲길을 걸어볼 텐데요. 아름드리 소나무들 사이를 걸으니 소량이 물씬 풍겨옵니다. 이곳 해미읍성은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충청병마절도사의 병영성으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도 군관으로 10개월간 근무했던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근무하는 동안 청렴하게 생활했고 상관이라고 할지어도 그릇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했다고 하니 높게 뻗은 소나무의 기계가 넘치는 장군님이었다고 합니다. 해미읍성은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 때 수많은 순교자가 희생된 장소로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곳입니다. 이런 연유로 2014년 프란체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찾았던 곳이라고 하니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조금 걷다 보니 한쪽에 국궁장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국궁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하고 계십니다. 지성루를 지나 진남문을 향해 걸어보겠습니다. 성내 면적이 20만 미터 제곱에 달한다고 하니 정말 넓은 규모인데요. 주말에는 전통 문화 공연과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다고 하니 주말에 시간 내셔서 방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쪽에는 먹거리도 있어서 가족 나들이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오늘 해미읍성 트레킹은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시간이었는데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곳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방문하기에 정말 좋은 곳입니다. 해미읍성은 사계절 내내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고 하니 꼭 한번 방문하셔서 천천히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실 분들은 해미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오시는 버스를 타고 내리셔서 도보로 37m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다행히도 해미로 오는 버스가 많고 환승하지 않고 바로 오니 서산에 오신다면 해미읍성은 꼭 들렸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에서 꼭 가봐야 할 베스트 6 여행지를 함께 걸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가볍게 걷기 좋은 숲길부터 탁 트인 전망과 바다, 그리고 온천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한데 품은 충남. 이번 해에는 충남에 방문해기도 해서 각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행사와 할인 혜택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떠나도 좋은 충남,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늘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